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일성입니다. 오늘은 인천 검단지구의 반값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로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8155 강제 경매로 시작되는 물건으로 2023년 6월 28일자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이자 최초 매각가액은 15억 3,781만 6천 원에 시작돼서 이번 차수 3회차 감정가격의 49%대인 7억 5,353만 원에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지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85번 길의 5 마전동 1059-1번지에 소재하는 물건으로서 매각 목록을 보면 대지가 389.5평방미터, 평수로는 117.83평이나 되는 비교적 큰 면적입니다.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지상 4층에 1층은 계단실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 3층, 4층이 이제 주택으로서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582평방미터에 176평입니다. 인천 서구청 내 검단지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검단지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새로운 구가 신설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여기 벌거숭이가 보이죠?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택지 개발이 계속 진행되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택 매매나 임대 수요를 유발하는 요소인 산단이나 공장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살펴보면 바로 이 지역이 지금 산단입니다. 검단, 일반 산업단지, 여기는 저 오리동하고 왕길동에 또 산단이 아주 엄청난 규모가 있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오늘의 물건 위치는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좋은 물건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물건 지적도입니다. 도로 3면에 접한 각지로서 위치 괜찮죠? 자,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캡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평스라보가 아니기 때문에 옥상은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외벽은 이제 석재 부침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자, 이 물건의 임대 현황을 보면 2층에 10가구, 3층에 10가구, 4층에 11가구에서 31가구가 지금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31가구다. 엄청난 가구수죠. 이런 가구수 보기 드뭅니다.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가구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구수를 증설했다. 곧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구수를 늘려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자, 서구청 방향에서 해당 물건지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 양쪽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이렇게 지금 영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양쪽 측면에는 또 아파트가 이렇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해당 물건 상당히 지금 견고하고 또 아주 규모가 커 보입니다. 자, 주차장은 8대로 이렇게 주차 허가가 나 있고요. 자, 우편하면은 많은 우편물이 쌓여 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전출자가 많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청마길이라는 건물 이름을 가지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도시가스를 보니까 16개가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출한 세대수가 16가구나 된다. 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도도 쉽죠. 전출자가 많으면. 자, 내부 계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계단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도 지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단뿐만이 아니라 복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2층에는 이제 1호에서 10호까지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10호라고 이제 호수가 표시되어 있죠.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도 1호에서 10호까지 임대를 놓고 있다 하게 되고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11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를 보니까 이제 이삿짐도 좀 쌓여 있으며 생활 쓰레기가 좀 쌓여 있고, 여기에 이제 우편물이 붙어 있는 건 이제 빈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도 상태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삿짐이 좀 있어서 그렇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죠. 지상 4층으로 허가내고 1층에 계단실과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2층에서 4층은 각 층 4가구로 해서 지금 12가구가 허가난 것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반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11년 5월 20일자에 사용 승인을 받고 2011년 10월 4일자에 대수선을 통해서 19가구나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내용입니다. 허가 가구 수는 12가구인데 19가구를 증설해서 31가구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가구 수를 증설했다. 자, 이런 지금 판단이 씁니다. 해서 이 물건은 권리 분석뿐만이 아니라 원상 복구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물건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매각대금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요. 토지는 평당 727만 원, 건물은 평당 386만 원, 감정 시점은 2022년 7월 27일,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뭐 가격 변동에 그동안에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 5월 26일자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래 한 12년간을 임대 수익 중에 있다가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해서 2022년 7월 14일자와 2022년 12월 12일자에 가압류권자와 임차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이제 시작된 물건으로 청구 금액은 두 권리 합쳐서 8,915만 원입니다. 청구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다. 구청에 압류가 한 건 있고요. 근저당이 한 건이 있는데 채권 최고 금액이 3억 8,400만 원으로 농협은행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임차권이 10건이 있는데 이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소멸돼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권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임대차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 31가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2022년 7월 14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여기 전입세대는 총 28세대입니다. 그래서 28명이 지금 전입자로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는데 여기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10월 27일자 근저당이고요.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2년 10월 4일자에서 2022년 10월 12일자로 연기된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물건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8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구는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법원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302호, 304호, 305호, 506호, 508호가 우선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3가구는 이제 510호를 보면 여기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2016년 4월 14일자, 확정일자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여기 배당 일자를 보면 2022년 11월 25일자에 배당을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늦게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3,500만 원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나머지 두 세대를 보니까 205호하고 207호가 계약력 있는 임차인인데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매수인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부담하는데 여기 205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은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인수부담금 총액은 최대 1억여 원의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낙찰 금액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배당 요구한 후순위 자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돼서 매각대금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고 전부 소멸됩니다. 여기에 이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인도명령 대상자로 매수인이 명도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가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등기상 권리나 임차인 권리 분석 외에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 복구를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19가구나 되는 과도한 그 가구수 증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19가구의 수익과 이행 강제금과의 비교 분석 후에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물건은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매일 예상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최저 매각 가격은 7억 5,353만 원. 또 임차보증금 추가 부담금이 1억여 원이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12가구로 원상 복구를 했을 경우에 예상 비용이 4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금액은 통상적인 평균 금액으로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사업자나 사용자재에 따라서는 금액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한 개층에 57평에 3개층에 평당 250만 원을 계산해서 최저 매각 가격과 임차 보증금 추가 부담금 또 원상 복구 비용 합쳐서 총 매입 예상액이 12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자, 이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한 80% 수준입니다. 자, 이런 분석을 잘 하셔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향후에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입찰해 보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금액을 잘 참고를 해서 입찰을 하시고 또 이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음 차수도 한 번쯤은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등기상의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가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매매 시세나 임대 시세, 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대출 가능성 여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의 수익성과 원상 복구 후의 수익성을 잘 비교를 해서 좋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